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으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의 중산간 정화조 시설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정화조는 욕실물과 설거지물, 화장실 오수를 방류수 기준으로 정화해 지하에 침투시키는 시설인데요. 제주시에 따르면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 중산간 지역 단독주택과 펜션, 타운하우스 등에 설치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5,900여 곳입니다. 이 중 하루 5톤 미만의 오수를 처리하는 정화조는 전체의 77%인 4,500여 곳인데요. 50톤 이상 시설 1,300여 곳은 기술관리인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톤 미만 정화조의 경우 건물주가 관리해 기준치를 넘은 방류수를 지하로 배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제주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방류수 기준을 위반한 건물주 22명에게 1,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문제는 제주시 담당 공무원은 4명으로 5톤 미만 정화조 4,500여 곳에 달해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겁니다. 제주시가 점검 대상의 25%에 한해 표본조사와 점검을 하는 이유로 올해는 1,100여 곳에 대해 표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상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실제 부과액은 100만 원 안팎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에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제주일보는 진단했는데요. 중산간 정화조 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며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 이어갑니다. 제주에서 내일부터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도내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이를 위한 5,700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제주에 도착했고 보건소 6곳과 요양병원, 고위험 의료기관 등 13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5,850회분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설치된 제주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분기에는 특수교육 종사자, 노인, 장애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유치원 초등학교 보건교사,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경찰과 소방, 군인 등에 대한 접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도내 2분기 접종 대상을 12만 9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74세 미만 고령층은 언제 백신을 접종하게 될까요? 제주도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라며 5월이나 6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보건, 특수교사 등 교육 현장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백신 유급 휴가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전문가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근육통, 발열 등의 면역 반응으로 휴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모든 학교 교직원에게 백신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이달 내 합의가 필요한 만큼 2020년 단체 교섭 추가 요구안으로 유급 휴가 도입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가 제7차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신청권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결과 희생자 3명과 유족 124명 등 127명을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 의결해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제7차 추가 신고를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 등 12,000여 명이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신고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재개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산간유역 환경청은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주도로부터 법정 보호종 동물을 포획해 이주시키는 등의 내용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제출받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제주도의 환경영향 저감 대책의 보완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비자림로 공사는 법종 보호종 서식지 파괴와 삼나무 대규모 벌채 등 환경 훼손 논란으로 세 차례에 걸쳐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자치경찰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사이에 빚어진 갈등의 원인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양측의 양보와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도록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고찬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현재 조례안으로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의 의견 청취를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두면서 양측 간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결론 내리지 않고 내일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유혈 사태 중단과 구금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등 쿠데타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나라의 다각적인 조치와 UN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도내 한 렌터카 업체가 고객들의 환불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전 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고객 환불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금 등도 2년 가까이 체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 측은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렌터카 협력업체들을 통해 환불금을 순차적으로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며 소속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문제도 해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